여섯 번째 시간은 플라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중 먼저 첫 번째는 이데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기원전 428년에서 347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그림은 알다시피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서 가져온 그림으로 플라톤이 정가운데에 위치한 만큼 어떤 인물인지 위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플라톤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 라고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말했죠.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어쩌면 철학은 플라톤의 방법으로 추구되는 탐구활동의 총합으로 정의될지도 모른다. 화이트헤드의 동료였던 수학자, 철학자 러셀이 한 말입니다. 이어서 렐프 웰드 웨머스라는 철학자는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다. 이 말이 그만큼 철학에서 플라톤이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모든 현대를 아우르는 모든 거대한 사유들을 다루었고 그 사유의 발전이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한 형태라는 것이죠. 현대 철학은 플라톤을 비판하거나 또는 새롭게 나타내면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낸 게 현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생애를 보자면 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출신으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아테네 명문 귀족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키가 크고 거구였다고 전해지며 레슬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덕체를 모두 갖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학당을 세우며 여러 제자를 두었는데 이후 생을 마감하자 자신이 철학을 했던 아카데미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졌습니다. 사멸하는 자들 중 절제와 정의로운 품성에서 뛰어난 자, 바로 여기에 신적인 플라토니가 누워있다. 누군가가 모든 이로부터 지혜에 대한 위대한 명성을 얻는다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것이고 질투는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플라톤에 미쳤던 철학적 지혜와 사상, 영향력은 엄청났으며 그것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플라톤의 사상인 이데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에이도스, 이데아, 영어는 아이디어라고도 하죠. 이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데아는 사물의 영원, 불변하는 원형입니다. 이데아는 이는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유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 삼각형은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삼각형은 삼각형이라는 이데아, 어떠한 형상, 본질에 의해서 사유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때 머릿속에 삼각형의 형상, 원형을 생각하고 그린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 즉 형상과 본질에 모방하는 감각적인 것들이 혼잡하게 섞이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세계의 감각하에서 나타나는 삼각형들은 그 머릿속에 있는 이데아, 삼각형의 개념을 모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감각적인 것들은 불완전하지만 안정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또한 이데아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이데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태양의 비유를 말합니다. 태양의 비유는 태양이 있기에 빛의 원인이 되고 빛이 있기에 시각의 원인이 되며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생물의 원인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시각으로 감각적 대상을 인식하여 삶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데아라는 진리를 통해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지성을 부여받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성분의 비유입니다.
이 선분의 비유는 태양의 비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선분의 비유를 말하면서 선을 통해 구분을 지으며 이데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구분을 보자면 먼저 감각 대상들은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는 그림자 단계일 때에는 어떠한 모형인지 추측, 짐작할 뿐입니다. 나아가 실물들, 사물들은 실제로 감각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진 형태라고 하죠. 하지만 이는 그 의견, 판단, 견해, 어떠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감각을, 플라톤은 감각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겼지만 완전하게 믿은 건 아니죠. 우리가 감각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지성에 의해 안다는 것은 인식의 영역으로서 틀리지 않고 수학적인 것들로 추론, 양적인 균형성을 통해 사유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사유는 이데아를 통한 사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데아는 목적이며 이성을 통해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는 질적인 규정성,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지성에 의한 알므로서 인식이고 여기서 감각과 형상세계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감각은 형상 이데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자였다가 실제 피라미드였죠. 하지만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정사문체 수학적인 것들이고 그 피라미드의 이데아, 형상을 통해서 피라미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게 이데아고 그런 이데아에 의존하면서 감각, 형상, 세계가 서로 대칭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감각이 의존하는 것이죠. 다음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동굴 안에 묶여있는 제수들을 불에 비치는 그림자가 실제 리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모방된 것에 불과하죠. 풀려난 제수가 동굴 밖에 나가게 되면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다시 들어오지만 동굴 밖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 실제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다시 돌아와 동료 제수에게 밖이 진짜라고 하면서 그림자가 가짜라고 하지만 동료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 역할이 철학자의 역할이라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그의 국가 도입부에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항구 도시인 페이라이아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려간다는 동굴의 비유로 철학자가 동굴로 들어간다는 의미의 해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 동굴의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바깥의 세계는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 어떤 모방된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세계는 아까 말했던 태양의 비유처럼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태양의 빛을 통해서 느끼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사유하게 만드는 그것이 진짜 이데아고 그것이 진짜 본질이고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를 삼기설이라는 주장함으로 통해서 더 설명합니다. 상기설이라는 기억을 우리가 상기하다, 다시 떠올리다라는 의미인데 참된 이데아를 잊고 태어나기에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이데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데아를 안다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태어난 것인데 다시 그 기억을 되돌려서 가야 된다는 것,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데아 중에서 가장 좋은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입니다. 모든 이데아를 이루는 최고의 원리로 선의 이데아를 통해서만 참된 암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 말한 보편적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최종 정리. 이 플라톤의 이데아는 개체의 본질, 각 사물의 본질은 개체 사물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삼각형의 예를 들었듯이 그것이 이데아, 형상, 본질, 이상입니다. 현실 세계는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이죠. 플라톤의 사상에 따르면 그것은 감각의 세계인 거죠. 그리고 감각의 세계는 가짜의 세계인 겁니다. 이데아만이 참된 세계이고 참된 암입니다. 최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를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이데아는 이후 철학사를 아우른 개념으로 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데아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떠한 사유, 형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적인 측면, 사물의 본질성, 원리와 다 연결되며 이후
과학, 철학,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는 개념이 되었죠.